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큰 변동 없이 보합 수준에서 덤덤하게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장은 굉장히 그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쪽이 포항 앞바다 그 유전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다 그래서 빙과류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 그런 것들이 오늘은 또 다들 잠잠해지면서요.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모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한계 때문에 어떤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지만요,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조금 잠잠했던 주식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15%, 그래서 2,705포인트입니다. 2,700은 유지가 됐죠.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강해서 0.42% 플러스 86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그런대로 거래가 되면서, 어제도 그렇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거래가 되면서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코스닥 쪽이 약간 좀 플러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어찌 보면 지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해야 된다,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거래소가 오늘 1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다 볼 수는 없죠. 10조 아래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강세장이라고 그러면요, 한 15조는 돼야 되는데 최근에 한 16조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2조, 13조도 됐었는데 오늘은 11조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바닥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은 10조 규모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아래에서 거래 대금이 아주 적었다가 오늘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프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이렇게 21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또 심리선이기도 하다. 근데 최근에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놀다가 죽어있는 시장이다가 며칠간 이렇게 21선 살짝 걸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시장입니다. 그나마 상당히 모양이 많이 좋아진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나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죠. 거래량도 이렇게 조금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면서요. 그렇지만은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상승해 줘야 이제 큰 장이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나 예탁금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요 추세 바닥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낼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은 오늘 어제 이제 시장을 봐서 알지만 테마별로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면서 지수는 좀 정체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분봉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종가까지 보시기 어떻습니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시장인데, 그 와중에 이제 테마별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좋았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맛이 있었고요. 종가에는 좀 밀리고 끝났죠. 그 전일도 이렇게 살짝 바닥에서 종가가 이렇게 올라주면서 이렇게 끝나주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횡보하면서 그대로 덤덤하게 이렇게 끝나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재미가 없다. 다만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주는 테마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또
그런 대로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3,460억 플러스고요. 외국인이 2,2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1,10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들만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 며칠간 이렇게 추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수 주체로 나서는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최근 한 4일간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또 2,200억 매도 우위로 바뀌었고요. 개인들은 반면에 오늘은 또 매수 우위죠. 그래서 개인들이 좀 팔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다가 오늘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다. 기관은 꾸준히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사는 날도 있지만 기관들은 매도 우위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주고 팔아주고를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 53조 2천억입니다. 최근에는 한 58조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빠져나갔죠. 53조니까 한 5조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후행하면서 예탁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금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9조 7천억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꺾였다가 요 며칠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수금 이제 주식을 사놓고 이틀 후에 입금을 해줘야 되는 금액인데요. 미수금도 지금 9천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조가 넘었다가 이때 5월 28일 날 1조가 넘었었죠. 근데 오늘 9천억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미수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 잔량이 좀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급매물, 악성 매물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급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114조죠. 근데 5월 24일 날 보면은 113조입니다. 그래서 펀드 쪽으로는 한 1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다만 개인들 그 계좌에 있는 현금, 고객 예탁금만 최근에 한 5조가량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꺾인 다음에 하락은 좀 저지가 되고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나스닥이나 이런 쪽은 조금 달라요. 기술주 성장주 쪽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또 이게 좀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로 보면 나스닥 이제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죠. 나스닥은 그래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 낸 후로 그 상승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어제도 0.3% 올라줬으니까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4% 올라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플러스 0.25, 대만 마이너스 0.3. 그렇지만 대만은 그래프로 봤을 때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 전기차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요. 공매도 쳐놓은 것들 환매수도 좀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정부가 그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재주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재료인데 특히나
포스코 그룹 관련 쪽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뉴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포스코 관련주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래프 모양이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습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 대우죠. 대우가 이제 포스코에 인수가 되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건데요. 보시면 실적 먼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금년에도 한 1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2022년 대비하면 23년 대비하면 금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배터리 소재주나 이쪽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거 하나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래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며칠간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몇 개 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이요.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사고 있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주가로 보면 그건 1년 넘게 이렇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바닥을 조금 다지고 나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그 배터리 소재주들 흐름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가로 봤을 때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실적 면에서도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 특히나 포스코 그룹이 해외 광물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가장 믿음직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 같다. 대량 거래가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는 모습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또 도전비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었죠. 아마 가지신 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국면이 아닌가. 오늘 이제 7.5% 올라줬는데요. 장중에는 9.8%까지 올랐었고 또 저가는 마이너스 1.2%까지 갔었습니다. 오늘 아마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건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다. 이제 그거보다는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전비전이 오늘 대량 거래가 됐다는 거죠. 100만 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식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이 한 며칠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마 또 나온 물량들을 대부분 다 걷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오늘 힘있게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위로 꼬리를 내면서 올라올 때마다 매물을 이렇게 받으면서 주가가 종가에서 항상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식시켜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양봉이 나면서 대량 거래가 된 거는요. 굳이 의미를 찾자고 그러면 이식 매물, 그러니까 이익이 나서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소화해 준 거 아닌가. 오늘 마지막 좀 떨이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이 보여준 모습이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주봉 말씀 드리죠.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매물 집중된데 지금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가고 있다.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7만 원대에는 매물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죠? 지금 이제 6만 원대를 거의 오늘 6만 8,800원이니까요. 6만 원대는 거의 벗어났고 이제 그 위로 7만 원대거든요. 7만 원대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요거를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6만 원만 넘어서면 7만 원은 거저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매물이 더 없는 것 같아요. 8만 원대도 그렇게 그 두텁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물론 이제 단타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매물이 쏟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 또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 하나 뜬 거 보니까 AI 관련해서 더존비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시적절하게 재료를 노출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맞게 적당한 때에 재료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급등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좀 손길이 다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13만 원 갔을 때 영업이익이 한 700억 대였습니다. 금년에 한 850억 대, 60억 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예전 13만 원대보다 지금 주가가 반토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상승 여력이 저는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흔들더라도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모처럼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요. 대충 바닥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며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 중에 이제 SPG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SPG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에 지금 저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지신 분들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요 지점에서는 물타기를 조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좀 물렸다고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 정도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근 1년간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한 2.6% 올라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한 5.7% 올라줬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 의식한 그런 매수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 시장이 테마별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도 당분간 한 며칠 정도는 반등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 보니까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로봇 빈도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로봇 빈도가 글로벌 우리가 1위라고 그래요. 2022년 기준 했을 때 한국이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요. 보유 대수가 1012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1위다. 그러니까 로봇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매수하는 가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SPG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는 같은 감속기 관련 종목이고요. SPG보다 실적은 조금 뒤떨어집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그룹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청소용 로봇. 이쪽은 상당히 시장이 잠식되어 있어서 실적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최근에 적자가 많은데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청소 로봇에서 상당히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도 플러스가 나고 있다. 뉴로메카, 협동 로봇. 그러니까 주가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SPG만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SPG가 그 중에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뛰어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SPG를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주가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바닥권이다.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물타기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조금 들어가도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SK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오늘 3.8% 정도 조정을 받아줬습니다. 그동안에 한 20%가량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또 하락한다고 그러면 들어가 볼 만한 주식이다. 제가 이제 SK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부부간에 좀 지분 싸움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 한진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진칼이 한 1년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진칼은 이제 형제간의 싸움이었지만 SK는 지금 부부간의 지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자료가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SK 지분을 사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어하기 위해서 또 최태원 회장도 SK 지분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SK가 앞으로 상당히 주가가 변동폭이 클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기관들이 SK를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뉴스 나온 그 날부터 시작했을 때요. 연기금도 이렇게 근한 8일째 오늘까지도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오늘은 약간 팔았네요. 그렇지만 한 7일째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고 투신도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8일째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고요. 금융투자, 증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다. 기관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대량 지금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0%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원래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다. 지분 싸움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큰 폭 올라줄 수도 있는 주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진칼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한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근한 4배가량 올랐죠. 아마 그거 매매해서 아마 수익 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SK도 결국에는 지분 싸움으로 결과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관들이 그 뉴스 나온 후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로 계속해서 한 7, 8일 동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는데요. 내일 정도에 빠진다고 그러면 뭐 큰 금액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자금의 한 1, 20% 정도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SK한테는 호재거리거든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지분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내일 만약에 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 지지선 밑으로는 쉽게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상방으로 봤을 때는 요 위에 신고가 상단 여기를 뚫고 갈 만한 그런 시장 에너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분간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 관련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 지켜보되 우리 시장은 내부 이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는요. 활발하게 지금 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주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붙었는데요. 그래서 그 순환매를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매매하기는 오히려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